여러분, 이번에 시승할 차량은 바로 신형 티구안입니다. 신형으로 바뀌면서 헤드램프가 조금 더 요즘 스타일의 폭스바겐으로 바뀌었죠. 게다가 범퍼의 디자인도 더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옆모습은 그대로인데요, 뒷모습도 그대로인 것 같지만 뒷범퍼 부분에 테일 파이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크롬 라인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머플러는 저 아래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 일단 새롭게 바뀐 심플한 디자인이 마치 커피 빨대가 4개가 겹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이 신형 로고를 처음 봤을 때는 뭐야, 왜 이렇게 단순해. 근데 보면 볼수록 이 신형 로고를 보다가 구형 로고를 보면 왜 이렇게 촌스러워. 이렇게 간결해진 로고는 이 앞모습을 되게 표정을 아주 똘망똘망하게 보이게 하고 간결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뀐 신형 로고가 훨씬 더 제 스타일이에요. 요즘 로고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레크린트도 이번에 로고를 새롭게 바꾸거든요. 이번 달 안에 공개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세요. 아무튼 신형 투아렉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티구안을 한번 직접 타보면서 주행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탔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타봤던 국산 SUV 스포티지나 투싼에 비교해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일단 애플 카플레이 쓰면서 갈게요. 지금 저는 이제 출장을 가고 있는데 최근에 카레크린트 송도점이 새로 생겨서 영어 교육해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거치대도 여러분 요즘 요 안우준 TV에서 선보이고 있는 요 랩마운트 거치대 있잖아요. 이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어요. 이 무선 충전도 좋지만 저는 이 유선 충전의 속도에 길들여지고 나니까 무선 충전은 아무래도 좀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티어링 칼럼 쪽으로 선을 연결해 가지고 충전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정가 56,500원짜리 랩마운트 A필러 X그립 거치대, 안우준TV 구독자 여러분들께 13% 할인된 49,000원에 배송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자, 지금 시내 주행을 좀 했다가 고속주행을 할 건데, 시내 주행 연비 먼저 한번 알아보고 고속주행 연비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비를 리셋하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데서 전자시계 계판을 다 볼 수가 있네요. 연료 소비랑 주행 가는 거리, 주행 가는 거리랑 연료 소비랑 보는 게 가장 좋겠네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선택 엄청 다양하네. 남자는 핑크지. 핑크를 선택하겠습니다. 메인 메뉴는 두 가지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침판도 볼 수 있고 차량 상태, 여기서 이제 트릭 컴퓨터. 일단 리셋을 한번 해볼까요? 리셋하는 방법은 여기 개요 있거든요. 개요 들어가서 OK를 길게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요 시내 주행을 했을 때의 연비랑 고속도로 올라가서는 연비 주행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티구안이 어떤 연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켜고 지금 계속 시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대기 할 때는 당연히 엔진을 끄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프레스티지 모델이에요. 프리미엄 모델이 있고 프레스티지 모델이 있는데, 프레스티지 모델에 이 HUD가 들어갑니다. 2.0 디젤 엔진에 그 7단 듀얼 클러치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포츠카는 듀얼 클러치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런 이 데일리 성향의 차들은 듀얼 클러치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폭스바겐은 듀얼 클러치를 워낙에 예전 골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이용해오면서 이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듀얼 클러치의 어떤 이질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폭스바겐도 사실 이 듀얼 클러치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은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듀얼 클러치 기술에서만큼은 폭스바겐이 현대기아보다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타보면 어쨌든 수동 변속기의 메커니즘이잖아요. 출발할 때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나 감속할 때 그런 느낌들이 일반 사람들이 타면 이거 그냥 듀얼 클러치가 아니라 토크 컨버터 일반 변속기인데?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좀 특이사항은 뭐냐면, 이 시내 주행할 때 느껴지는 부분은 일반 토크 컨버터 변속기보다 저단을 좀 오래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토크 컨버터 변속기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까지 빨리빨리 올리거든요. 이 듀얼 클러치는 1, 왜 변속 안 하지? 2, 왜 변속 안 하지? 3, 4, 5, 6, 7. 좀 저단에서 변속기를 좀 오래 물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고,
대략 3km 정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교통량이 있는 부분에서 시내 주행을 해봤는데 대략 연비는 10km 정도 나옵니다. 뭐 무난하죠, 이 정도면?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았죠. 왜냐면 아이들 스탑앤고로 시동을 끄고 있었잖아요. 그거 치고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고속 주행을 시작할 건데요. 고속 주행 하기 전에 조금 안 막히는 길 조금 달렸다고 벌써 연비가 저렇게 됐네요. 그래도 리셋을 하겠습니다. 지금 카레크랜트 송도점 갈 때까지는 그냥 연비 주행을 해서 가볼 거고요. 100km로. 그리고 올 때는 좀 가옥 주행도 해보고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해서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버텨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폭스바겐을 타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듀얼 클러치의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린다거나 어떤 이렇게 뭐 차선 변경을 예를 들어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엑셀을 밟는다거나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이게 사람도 만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잖아. 근데 이 폭스바겐 티구안, 골프, 요 소형 폭스바겐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아니요 아닙니다. 네. 폭스바겐 소형급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믿음직스러움이 있어요. 이거는 참 말로 표현하기 되게 힘든데, 그 믿음직스러움은 대대손손 예전 3세대 골프 때부터 내려오던 그 쫀쫀함과 안정감이기 때문에 폭스바겐 차를 탄 사람들은, 이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계속 이 폭스바겐 차를 찾게 되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5세대 골프 탔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와, 이 5세대 골프 차 되게 좋다. 옛날에 그 캣토시 5세대 골프 GTI 타던 그 시절부터 폭스바겐은 잘 만들어왔던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티어링 휠 조작, 엑셀 브레이크 조작이 그 시절부터 느껴왔던 그 반가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티구안을 타면서 폭스바겐 이 맛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맛에다가 MSG 막 넣고 아주 깔끔하게 튜닝하면 아우디가 되고요, 럭셔리한 크림을 막 듬뿍 바르고 되게 탄탄하게 쪼여놓으면 그게 또 포르쉐가 되고, 이 특유의 폭스바겐 그룹에서 느껴지는 이 모든 그 주행의 즐거움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 티구안이. 그래서 젊은 층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 승차감이 나온다, 이 거동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좀 아쉽긴 하죠. 7단 DCT가 아니라 8단 DCT를 넣어줬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엔진도 요즘 2.0 엔진이 막 200마력 뽑아내니까 엔진도 좀 더 고성능의 엔진을 넣어줬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데, 주행하는 측면에서 막 아쉬움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주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을 써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더 대중화되면서 이 티구안에도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티구안을 사도 솔직히 웬만한 편의장비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HUD 있죠. 물론 유리창에 직접 띄우는 게 아니라 컴바이너 타입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HUD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보니까 서라운드 뷰도 돼요. 여러 가지 첨단 기능들 중에 보급화, 그러니까 대중화가 제일 빠른 기술이 뭐냐 생각한다면 반자율주행 기능인 것 같아요. 반자율주행 기능만큼 진짜 이렇게 빨리 보급되는 게 있을까 싶어요. 프레스티지가 아닌 프리미엄에서 선택을 해도 이 기능이 들어가는 것도 칭찬할 만합니다. 이 폭스바겐 차량들에서 항상 느껴지는 부분인데, 동력을 되게 남김없이 쓴다는 느낌을 항상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듀얼 클러치의 어떤 완성도, 물론 단수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 듀얼 클러치의 이 완성도, 이 부분 덕분에 좀 더 동력 전달이 좀 더 되게 효율적으로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엑셀을 밟을 때 뭔가 엔진 출력이 넉넉하진 않지만 뭔가 뭐랄까 좀 있는 힘껏 힘을 꽉 주고 달리는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확실히 이 폭스바겐 구동 계통의 이 듀얼 클러치가 주는 이 그 특유의 느낌은 확실히 운전을 즐기는 사람이 이 차를 탔을 때도 아쉽지 않은 그런 동력 계통의 완성도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고 가속을 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패들 시프트가 되게 조그매요. 조그매서 사실 볼품 없긴 한데, 이게 수동 모드에다가 놓고 패들 시프트를 만지면서 주행을 하면 이 업시프트 할 때 듀얼 클러치 특유의 빠른 변속 있죠. 이 느낌이 상당히 좋아서 수동 모드로 달리게 됐을 때 어떤 그런 만족감이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가속하고 업시프트 하면은 이 듀얼 클러치는 확실히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잘 컨셉 잡은 미션이다. 진짜 듀얼 클러치 개발한 사람 진짜 노벨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또
수많은 차에 적용해서 수많은 테스트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수많은 어떤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금의 이 완성도 높은 습식 DCT를 쓰고 있는 이 골프나 티구안 이런 폭스바겐 차량의 이 변속기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저는 그래서 이 패들 시프트가 좀 작은 게 좀 불만이에요. 좀 이왕 이렇게 좋은 미션을 넣었으면 좀 더 투자해서 더 예쁘게 다듬어 줬으면 어땠을까, 이 패들 시프트. 그런 아쉬움이 좀 드네요. 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비가 무려 20km 나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100km로 정속 주행할 때 그 엔진 회전수가 1500rpm씩이나 됐거든요. 그 요즘으로 치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연비 21, 아무튼 연비가 20km가 넘게 나오네요. 정속 주행할 때. 여러분, 카레크린트 송도점은 어디 있냐면요, 최근에 송도에 CGV가 생겼어요. 그 CGV가 생긴 타임스페이스라는 건물에 카레크린트 송도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타벅스가 있고요, 다리 길이가 거의 저 정도 되는 조형물이 하나 있죠. 여기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2층에 카레크린트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를 하고, 야, 연비 20km가 놀랍다. 딴 거보다. 제가 이걸 시승차로 어제 받아서 어제도 꽤 많이 탔거든요. 근데 지금 기름 게이지가 아직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연비가 진짜 좋다. 연비가 주차할 때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DSG 미션의 이 주차, 이 습식 DCT의 이 주차, 전진 후진 많이 하는, 나쁘지 않아요. 보세요, 자연스러워요. 저 투싼 우리 회사차 DSG 미션 건식이라 가지고 진짜 안 좋거든요, 느낌이. 아무튼 전진 후진할 때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습식 듀얼 클러치의 장점이기도 하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주차를 할 때 열 안 맞는 거 못 참거든요. 지금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프레스티지에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주차를 할 때 이 위에서 본 것처럼 아주 딱 맞게 칸에 들어가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데, 저는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있는 옵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제가 이 차를 언제 받았냐면, 받고 나서 얼마나 탔냐면, 기름 탱크 꽉 찬 상태에서 받아서 지금 105km 탔거든요. 105km 탔는데 주유 저 게이지가 하나도 안 달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도 솔직히 하나 있긴 있어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갔어요. 통풍 시트까지 있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칸에 딱 맞게 주차한 이 느낌 너무 좋아. 놀랐습니다. 어쨌든 연비가 20km가 넘게 나온다는 사실은, 게다가 타이어가 19인치인데 프리미엄은 18인치란 말이죠. 그럼 더 잘 나온다는 거잖아, 프리미엄은. 폭스바겐 놀랐어. 저 DCT 미션이 물건이네요, 물건. 그리고 만약에 엔진 출력이 지금 이 2.0 엔진이 출력이 더 높았더라면 아마 연비가 이거보다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연비 세팅의 디젤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의 아쉬운 출력은 내가 커버할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야, 기다려, 내가 커버할게. 게다가 변속 속도도 빨라서 운전 재미도 있어요. 심지어 수동 모드 쓸 때. 그리고 이 가운데 센터 패셔 모니터도 굉장히 커지고 다 좋은데, 대시보드 재질 있죠. 대시보드 재질이랑 이 도어 트림 재질, 여기서 좀 더 상위 옵션을 둬서 실내를 인조 가죽이라도 요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 상단을 꾸며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약간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있네요, 조수석에도. 자, 여기가 바로 카레크린트 송도점입니다. 카레크린트의 다양한 가구들을 다 만나볼 수가 있고요. 요즘 인기가 한창 좋은 이 모션 데스크, 그리고 이 누아스 안마의자, 여기 아고 라이팅, 그리고 카레크린트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품목인 식탁류들, 이 모든 걸 다 이 카레크린트 송도점에서 편안하게 가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 많은 데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카레크린트 송도점에서는 아예 독립된 이 공간에서 온전하게 가구를 보거나 안마의자를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레크린트 송도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이맥 그린을 여기다 DP하기도 했는데 티구안 컬러랑 좀 비슷하네요. 자, 송도점에서 이제 영어 교육을 끝내고 이제 나가서 출발해 볼 건데요. 지금 금요일 오후고요. 송도에서 청담동까지 무지막지하게 아마 밀릴 거예요. 한번 출발 일단 해볼게요. 연비도 리셋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를 리셋을 한번 해서 다시 출발해 볼게요. 방금도 보면 멈출 때 완전 다 멈추지 않아도 엔진 시동을 미리 끕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기름을 한 방울 두 방울 아끼는 거죠. 이게 누적되면 크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돌아갈 때는 주행을 좀 다이나믹하게 할 거예요. 고RPM도 좀 써보고 퍼포먼스를 좀 느껴보면서 주행을 할 건데, 여기 모드, 주행 모드,
주행 모드를 클릭하면 에코, 노멀, 스포츠가 있죠. 여기서 이제 스포츠로, 와 스포츠 하니까 서킷의 연속이 노멀은 뭐지? 노멀은 그냥 길이고, 에코는 풍력 발전기가 있고, 스포츠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스포츠로 하니까 나가는 맛이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엔진이 좀 숨겨왔던 출력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느낌이 든달까요? 오, 다운시프트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 오, 엔진 RPM도 4200rpm까지 올렸어요. 지금 디젤 엔진인데, 와, 스포츠 모드 차이를 꽤 뒀네. 안 막히네, 생각보다. 엄청 막힐 줄 알았는데. 디젤 엔진의 출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속만 해도 이 차가 쓸 수 있는 능력은 다 갖다 쓴 것 같아요. 이 DSG 미션이 이 차의 능력을 다 끌어왔어요. 근데 이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출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연비 세팅의 어떤 마력과 토크라는 걸 감안해보면 뭔가 더 바라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는 그런 묘한 느낌이 듭니다. 야,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 DSG가 훨씬 더 잘 느껴지는구나. 와, 지금 고속도로에서 나름대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해봤거든요. 진짜 나름대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했어요. 고RPM도 쓰면서. 그래도 연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 확실히 연비 세팅이네, 이 엔진은. 엔진을 몇 RPM까지 쓰는지 한번 봐볼까요? 4300rpm까지는 쓰네요. 이게 근데 밖에서 들었을 땐 엔진이 조용한 엔진은 아니에요. 굉장히 카랑카랑 하거든요. 근데 안에서 들었을 때는 그래도 방음이 생각보다는 잘 돼 있어요. 문제는 풍절음은 생각보다 있어요. 엔진 방음은 잘 해놨는데 풍절음은 생각보다는 있는 편이다. 폭스바겐 신형 티구안의 일상에서의 주행 느낌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 돌아오는 길에 최대한 엔진을 많이 돌리고 정체길도 있었는데 연비가 14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연비 정말 잘 나옵니다. 게다가 주행 감성도 역시 폭스바겐답게 기본기가 출중합니다. 자율주행 같은 첨단 장비를 기본으로 갖추고 가격은 최대 240만원까지 낮췄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2.0 디젤 프레스티지 모델의 경우 4,600만원에서 4,440만원까지 가격을 낮췄고,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결국 최종 구입 가격은 4,158만 5천원. 투싼과 스포티지에 비해서 한 500만원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승을 하고 나서 보니까 첫 차로 괜찮겠네요. 디젤에 대한 소음 진동이 예민하신 분들을 빼고는 첫 차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이러한 일상 시승기로 찾아뵐게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안호준TV 구독해주세요. 안녕.